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탄핵이 인용되어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처럼 야당이 될 거 아니에요. 국힘당은 야당의 주요 인사들,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탈탈 털어서 우리 시장님 같으면 관용차 사용 내역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싹 다 뒤져서 나중에 무죄가 나건 유죄가 나건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해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법정에 출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거 봐, 저 사람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저 봐, 둘이 싸우고 있어, 김정은이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 아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그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 집요한 시도에 대해서 그 모두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조건 위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될 불관용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행위다. 설 연휴 방송된 MBC 질문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핵사이다 발언이었는데요. 저도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말이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제2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제거하면 7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쌍으로 미친 거죠. 지금 통과된 특검법은 이미 그간 제기됐던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저희들이 굳이 최상목 대행이 잘못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전제를 놓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선에서 더 추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한 차례 제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헛소리를 남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의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는데요. 그러나 내란 공조당 국힘당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차 거부권 행사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또는 제2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오는 31일이 유일한데요. 정부는 아직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공지하지 않았으나 2월 1, 2일이 토일 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31일 국무회의 소집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차관회의 안건도 처리해야 해서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임시 국무회의가 아니라 매주 화요일에 하는 정식 국무회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만약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기간과 횟수를 넘어선 월권 행위인데요. 이제 이자도 탄핵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물론 주말까지 붙여 연휴를 더 이어가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공식적으로는 어제까지가 설 연휴였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되는데요.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을 깰 결정적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녹음 80여 건을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런 사실은 지난 28일 윤석열 공소장에 빼박 증거로 적시되어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현장 지휘관끼리 나눈 녹취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셔서라도 끄집어내오라고 했다는 발언을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사이에선 여러 통화가 오갔는데요. 한 특전사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새벽 0시 39분 전화통화에서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라고 말합니다. 이후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했지만 국회 보좌관들의 저항에 부딪혔는데요.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이 지휘관은 인원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하더니 전기를 끊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녹취록 파일 80건을 확보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여기엔 국회로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 단장의 녹음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이 국회 안 인원을 끄집어내란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단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의 국회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윤석열 측은 그러나 당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거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형사재판에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데요. 얼마나 더 개망신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계엄이 장난입니까? 국민 가슴에 총뿌리를 겨눴던 친위 구테타가 이런 말장난으로 어물쩍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오지는 망상에 빠진 윤석열의 정신세계가 놀랍기만 합니다. 아까 추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답변을 하셨죠. 네.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